10분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선 주자 토론회를 일단 취소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 당내 갈등은 어느 정도 봉합이 됐지만 이번 일로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은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됐다, 이런 분석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또 이런 가운데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이준석 대표로부터 윤석열 전 총장은 금방 정리된다, 이런 말을 들었다고 주장해서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 연결해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 상황은 어떤지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이렇게 국민의힘 내부 사정을 듣는 얘기로 저랑 또 인터뷰를 하시게 됐습니다. 네, 그러게요. 네. 일단 토론회 원래 내일 네. 예정이 돼 있었잖아요. 예. 근데 25일 토론회를 비전 발표회로 형식을 좀 바꾸는 것으로 이렇게 예. 정리가 좀 됐더라고요. 근데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어떤 의견들이 나왔습니까? 원래 이제 어떻게 보면은 토론회를 계속 하자라는 주장이 이제 원래는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토론회를 아예 하지 말자는 주장이 있었잖아요. 네. 처음에. 네. 근데 이제 원안끼리 충돌하면 네. 수정안 내놓는 것처럼 김기현 원내대표가 절충안을 원래 내놨었어요. 네. 그게 뭐였냐면 10명이 넘는 후보자들이 토론회를 한다는 게 사실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충돌하고 또 막 이렇게 좀 싸우는 모습이 되니까 우리가 그걸 피하기 위해서 정책 토론회 비전 발표회 비전 발표회 쪽으로 가자, 이렇게 절충안을 내놨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거를 이준석 대표가 사실 그 전에 받았었거든요. 네. 발표회 형식으로 바꾸는 걸요. 네네. 그래서 이제 발표회 형식으로 바꿔서 가자는 그 절충안과 아예 토론회를 하지 말자,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는 안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 절충안을 받아들여서 내일 당장 하라고 하는 거는 좀 시급하니까 내일 거는 좀 그렇고 25일 하루를 정책 발표회, 비전 발표회 하는 걸로, 그렇게 가는 걸로 우리가 결론을 내린 겁니다. 지금 의견을 이제 모으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또 한쪽으로 네네. 이제 모았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예. 이준석 대표는 이례적으로 공개 모두 발언을 생략했어요. 예. 이준석 대표의 침묵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오늘 언론이 이거 분주하게 의도를 좀 해석하고 있던데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최근에 이제 과정에서 사실 이준석 대표가 많은 분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로부터 조언을 많이 받았어요. 예. 말을 좀 가급적이면 줄이고 많이 듣고 생각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응?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조언을 제가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럼 말을 좀 절제한 것이다. 많이 듣겠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요. 예. 그래도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에 좀 이번 논란 때문에 좀 타격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정치권의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그 전에 황교안 대표도 그랬고요. 그 전에 선수가 많이 높으신 당대표들도 계셨고, 네. 항상 당대표들은 완벽하지가 않았어요. 다 실수를 했고, 장관을 지내셨고, 국무총리 지내셨던 분들도 다 실수를 하고 그랬는데, 네. 사실 30대의 당대표가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당연히 실수할 수 있죠. 근데 단순히 그걸 가지고 막 리더십에 타격을 입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겪으니까 다시 또 그걸 딛고 일어나서 새로운 모습으로 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오늘 대선 출마 선언을 한 홍준표 의원은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서 토론이 겁나면 사퇴하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윤 전 총장 측은 경선버스가 본격 출발하면 당내 토론에 적극 임하겠다, 이런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향후 일정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거라고 보세요? 그럼요. 이게 지금 이 토론회는요, 사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토론이에요. 예.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경선을 위한 토론회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경선 준비 과정에서 많은 후보들이 우리 토론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보고 그 서병수 위원장이 그 뜻을 받들어가지고 사실 토론회를 만든 거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10명이 넘는 후보들이 사실 토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아주 진지하고 아주 깊숙한 토론이 될 거라고 누구도 상상하지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토론을 피하네, 마네,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지나친 말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럴 거라면 차라리 이 대표도 그렇게까지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아도 되는 거였고, 윤 전 총장 측도 거꾸로 그렇게까지 반발할 필요가 없었던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이 경준이가 만들어졌을 때는요. 네. 윤석열 총장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이건 이제 특별위원회로 최고위에서 만들어진 기구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 후보들이 뜨질 않으니까 그때는 네. 어떻게 하면 우리 후보를 좀 언론에 많이 띄울 수 있을까, 응? 경쟁력을 좀 높여줄까 고민하면서 만들어진 기구예요. 그러니까 그때 서병수 위원장은 전문가들과 함께 많은 그 노력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을 시도하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이제 윤석열 총장, 최재형 감사원장이 들어오셨던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후보들과 새로 오신 분들과의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이제 의견이 다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지. 사실 알고 보면 이준석 대표는 그 면에서는 좀 억울한 면도 있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 네. 또 선관위원장 또 임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부 영입론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던데 서병수 위원장이 선관위원장을 맡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선관위는 어떻게 구성하는 겁니까? 오늘 결론을 냈어요. 예. 네, 오늘 이제 선관위 출범을 26일 날 하기로 했고요. 예. 이제 선거관리위원장은 이제 최고위원들이 그 추천을 좀 하고 예. 그다음에 이 대표도 추천을 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 당대표가 추천권을 갖고 제안하는 걸로 그건 내부 정리가 다 되어 있고요. 예. 그 서병수 위원장께서는 이제 스스로도 용퇴하실 것을 본인이 이제 사양하심을 먼저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인물을 저희가 이제 또 모셔야죠. 그럼 외부 인물이 선관위원장을 맡을 가능성도 여전히 있는 거네요. 외부 인물일 수도 있고요. 예. 내부 인물이 될 수도 있죠. 제가 볼 때는 이제 대선 경험이 있어야 되고요. 예. 예, 그 다음에 당에 대해서 이제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런 분 찾기도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그래도 열심히 찾아서 또 잘 모셔서 또 이 어려운 국면에서 또 이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을 모셔와야겠죠. 그럼 선관위원장 임명 과정에서 그동안에 또 예. 이제 언론의 해석입니다만, 예. 선관위원장을 좀 선관위 구성을 좀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윤 전 총장 측이 저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도 있었어요. 근데 선관위원장 영입이든 아니면 내부에서 임명하든 임명하는 과정에서 또 갈등이나 이런 게 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 갈등이라는 건 사실은 사람들 생각이 다 틀리기 때문에요. 네. 그 틀린 부분을 갈등이라고 막 부각시키면 갈등이 되는 거고요. 그냥 생각의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생각의 차이도 지나가는 거예요. 예. 제가 볼 때는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게 의결 사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고위원들하고 지도부가 전부 그 의견의 어떤 합치를 봐서 의결을 봐야 되는 거니까 그게 무슨 갈등 국면으로 갈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 대략 봉합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당연히 오늘은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기 때문에요. 국민들께서도 그렇고 당원들께서도 걱정을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은 저희가 그 정권 교체라는 그런 시대적 사명을 우리가 잊지 않고 있어서 당연히 봉합합니다. 이런 표현을 사실 그 외부적으로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했죠.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사실. 선관위가 출범하게 되면요, 당 대표가 사실은 경선 과정에서 개입할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거의 없죠. 네. 그러면은 당 대표하고 갈등할 일도 없는 거네요, 대선 주자들이. 네, 거의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지금 논란이 봉합 수순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준석 대표의 또 다른 발언이 또 논란이 돼버렸습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지난 12일 통화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로부터 지금 그거는 언론의 시간 차이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봉합 수순으로 지금 가기 그 전에 이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봉합 수순으로 가고 있는데 그 이준석 대표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했다 그렇게 보는 거는 아니고요. 네. 이게 이제 봉합 수순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거는 그 이전의 문제인 거죠. 근데 어찌됐든 예, 이준석 대표의 발언을 보면 윤 전 총장은 금방 정리된다. 이거 아닙니까? 핵심은. 그거는 사실 또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네. 그건 또 원희룡 지사의 일방적인 주장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원희룡 지사도 대선 후보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네. 또 이 당대표와 저렇게 갈등 국면을 스스로 지금 그 뭐라 그럴까 만드는 그런 문제를 저렇게 하시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정말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져요. 그럼 그리고 이제 원 전 지사가 왜 그런다고 보세요? 그거는 원희룡 지사한테 여쭤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그 저 윤 전 총장하고의 갈등 문제였었는데 갑자기 원 전 네. 지사가 뛰어들어가지고 또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뭐 지금 청취하시는 분, 청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앞으로 이 후보들도요. 본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애를 써야지 예. 자꾸 당대표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건 그 본인한테 별로 유리해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최고위원들 지도부 입장에서도 각 캠프에 그런 협조 요청을 좀 적극적으로 개진하려고 합니다. 네. 예. 근데 오늘 뭐 최고위원회에서 이준석 대표에게 좀 앞으로 일일이 후보들한테 직접 전화하거나 또 SNS에 또 곧바로 또 글 올리거나 이런 건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최고위원들이 좀 전달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사실입니까?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얘기는 안 했지만 그걸 포함해서 암시하는 여러 가지 쓴소리를 많이 전달했죠. 그러면 이 대표 반응은 어땠어요? 본인도 이번에 많이 놀랬어요. 예, 많이 놀랬고 또 많이 깨달았을 겁니다. 또 수긍하는 분위기였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할 거라고 또 약속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바깥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뭐 그렇게 분위기가 나빴던 건 아니었군요. 그럼요. 네. 아니 왜냐하면 오늘 저희가 그 결론 내린 거 있잖아요. 네. 그게 거의 만장일치였다니까요. 전원일치의 뜻을 가지고 그걸 결론을 내린 겁니다. 네. 근데 그런가 하면 윤 전 총장하고 최재원 전 감사원장이 경선 과정에서 역선택을 경계하는 목소리를 냈어요. 일종의 이제 경선 룰을 얘기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역선택 방지 조항 들어가는 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지면요. 그 선관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각 캠프의 이제 의견을 듣고 거기서 일단 1차 결론을 내고 그다음에 최고위에 아마 올라올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이제 저희가 지도부에서 그 심도 깊은 논의를 해서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청취자분도 진유라는 분께서 항상 서로 배려하실 줄 아는 분이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또 의견을 주시기도 하셨네요. 앞으로 좀 그렇게 갈등이 막 이렇게 외부로 표출되거나 그렇지는 않고 잘 마무리됐으면 하는 게 많은 분들의 바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이수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전 진짜 이 코너 기다려줘요. 정말요? 한 주 동안이 왠지 이렇게 정리되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이 코너 통해서 제 한 주를 같이 정리하는 느낌이 있답니다. 이 빅데이터에 나타난 한 주간의 이슈. 자, 어떤 흐름이 있었습니까? 네, 이번 주에는 이제 언급량이 한 1,426만 건. 그러니까 지난주랑 비슷해요. 확실히 이제 올림픽이 끝나니까 일반적인 이제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왔다. 뭐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주제 중에 이 주제가 1위가 돼서 참 재미있었던 게 1위로 나왔어요. 뭐요? IT 과학 분야가 1위로 나왔습니다.
본인이 관심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그래서- 관심사인데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뭐 IT 큰 뉴스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왜 이게 1위일까?